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 부천시 을 지역구 서른 의원이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부천의 총선 후보자 대진표는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천은 선거구 획정마저 난항을 겪으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아 기자입니다. 최근 자신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은 데 강하게 반발해왔던 서른 의원이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습니다. 설 의원은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배하는 사당으로 변질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을 이제 떠나고자 합니다. 국민이 아닌 이재명을, 민생이 아닌 개인의 방탄만을 생각하는 변질된 민주당에 저는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선의 서른 의원이 민주당을 박차고 나가면서 경기 부천시을의 선거 판세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김기표, 한병환, 서진웅, 박정산 예비후보 4명이 일찌감치 유권자를 만나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서른 의원이 제3지대 정당으로 갈아타고 출마할 경우 선거 구도에 적잖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서영석, 소정임, 김복덕 예비후보 3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공천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선이 유력하지만 야권 공천 결과와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얼마든지 셈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진보당에서는 백현종 예비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선거구 획정안도 국회 합의가 지연되며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천 원미구를 두 곳으로 나눈 부천시 갑과 을 선거구, 소사구 중심의 부천시 병, 오정구의 부천시 정까지 4개 선거구. 그러나 3개로 줄어드는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될 경우 부천의 선거 지도는 아예 새롭게 짜여집니다. 경기 부천시을은 민주당 탈당과 동시에 출마 의사를 밝힌 현역 의원과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예비후보만 8명. 정당별 후보 대진표는 물론이고 선거구 획정안조차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이제 40여일 남은 부천의 총선 전국은 시계제로 상태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오선 중진이자 경기 부천시 을의 지역구인 서른 의원이 공천 파동으로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로 정치를 시작해 40여 년간 몸담아온 정치적 뿌리이자 고향을 떠난 건데요. 서른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민주당과 결별했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요. 더 이상 현재의 민주당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혼자 있다면 펑펑 울고 싶은데, 근데 이 부당한 걸 보면은 저는 못 참는 스타일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이런 당무집행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민주당이지만 일순 떠나서 이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 가슴 아프고 눈물 나지만은 민주당을 떠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네, 이로써 이번 총선에서 제3당으로 향할 것인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설 것인지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어느 정도 결정은 하셨나요? 지역 주민께 정확히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인데 이게 이제 우리 정치적 동지들하고 함께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라서 지금 제가 어디로 갑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아직은 이릅니다. 그래서 며칠 내로 제 거취를 정확히 정리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보고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부천은 현재 선거구 획정안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이 획정안대로라면 부천에서 의석이 한 석 줄어드는 구조인데 여야의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죠. 우리 부천은 4개 지역구로 되어 있는데 4개 지역구 하한선도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거를 치르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민주당을 떠난 처지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공정한 입장에서 볼 때 선거구를 4개, 3개를 부천을 줄인다는 것은 그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부천의 선거구 획정은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고 그리고 설 의원께서는 출마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밝히셨습니다. 이 획정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출마 지역은 어디가 될까요? 현재 제가 어디를 간다고 선택을 해서 말하기가 아직 그게 선거구가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르고요.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은 선거가 획정이 되면은 그때 지역 주민들께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으로 민주당을 떠나서 선거를 치르게 되셨습니다. 시민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마음은 항상 민주당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에 있든 언제든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제가 승리를 해서 바른민주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던 그 민주당을 바로 정신을 되찾아가지고 다시 부천 시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른 의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별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역구를 포함해 선거구 획정 등 이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공천이 확정된 가운데 부평 을만 보류했다가 다시 전략 선거구로 지정했는데요. 반발이 예상됩니다. 송효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이날 홍영표 의원은 자신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혁신 공천을 하다 보면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 있는데 당대표가 자기 가죽은 벗기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홍 의원은 명문정당이 아닌 멸문정당이 되고 있다며 여론조사 기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선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이날 의원총회에서 홍 의원 외에도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 20여 명이 공천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인천 부평구을 선거구에서 내리 4선을 한 중진입니다. 현재 친명계 이동주 의원, 6.1종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해당 지역을 전략 선거구로 선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9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한 8차 심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공관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홍영표 의원의 부평을과 서울 성북을, 경기 오산과 용인갑, 청주 서원구와 청원구 등 6곳이 전략 선거구로 의결됐습니다. 전략 선거구 지정으로 사실상 홍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공관위 측은 성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본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략 공관위로 이관한 것이라며 전략 공관위에서 경선을 할 수 있고 이 지역의 현역 의원들도 다시 경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른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의 잇따른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략 선거구 지정으로 홍 의원의 향보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소유차입니다.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면서 울상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중개인들인데요. 한때 노후 대비 수단으로 인기를 모으면서 공인중개사의 인기가 대단했는데 지난달에는 새롭게 문을 연 부동산보다 문을 닫은 곳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심다희 기자입니다. 23년째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 중인 김옥순 씨.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지난해부터 거래가 점점 줄더니 올해는 손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예전에 거래 절벽 절멸 말했던 거에 더 극한 표현이 없어서 표현을 못할 뿐이지 너무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거의 자포자기인 상황이 아닌가. 투잡, 대리운전이나 배민하신다는 분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손해를 줄여가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문을 닫는 중개업소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2021년 3,200여 건이던 폐업과 휴업 건수는 이듬해 3,300여 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800여 건으로 15% 이상 급증했습니다. 2021년과 22년 폐업과 휴업이 3,800여 건이었던 경기도 역시 지난해엔 4,300여 건으로 문을 닫는 업소가 크게 늘었습니다. 인천에서도 지난해 처음으로 부동산 폐휴업 건수가 1,000건을 넘었습니다. 같은 기간 중개업 신규 등록은 감소했는데 서울은 4,000여 건에서 3,000여 건으로 경기도는 5,300여 건에서 3,500여 건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엔 문을 연 공인중개업소보다 문을 닫은 곳이 더 많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개업이 가장 많은 시기인 1월에도 휴폐업 건수가 신규 개업 건수를 앞질렀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건설 경기 악화로 매매 심리가 위축되면서 중개 수요 역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합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없는데 임대료 등 지출은 그대로인 상황. 얼어붙은 투자 심리가 풀리지 않는 한 문을 닫는 부동산 중개업소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총선이 지나면 살려야 되는 건설사, 시행사 또는 안 되는 건설사를 구분해서 여러 가지 수술을 할 텐데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인 위축이 되거든요. 총선 이후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오히려 투자 심리 위축 상황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한때 노후 대비 수단으로 중장년층의 인기를 모았던 공인중개사. 부동산 시장 침체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B노선 민자 구간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GTX B 민간투자사업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 협약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업 시행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주식회사로 대표사는 대우건설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 시행자와 실시 협약을 조속히 체결할 계획입니다. GTX B노선은 인천대 입구역부터 마성역까지 14개 역을 정차합니다. 사업비는 4조 2,894억 원이며 총 길이는 82.8km입니다. 인천대 입구역부터 청량리역까지 1일 최대 160회 운행하며 상봉역에서 마성역 구간은 경춘선과 선로를 공용합니다. GTX B노선이 개통하면 지하철과 버스로 1시간 이상 걸리던 인천 송도, 남양주 마석에서 서울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인천대 입구에서 마성역 간에도 2시간 반 이상에서 1시간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아이패스가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인천시는 올해 5월 도입 예정인 정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 인천 아이패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인천 아이패스는 정부의 K패스 혜택인 대중교통 비용의 20%를 환급하고 K패스의 월 60회 한도로 없애 무제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단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 환급합니다. 또 청년 범위를 19세부터 39세로 확대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6세부터 18세 어린이 청소년까지 청년층에 포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환급률도 처음에는 30%지만 단계적으로 5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광역버스 정기권 개념인 광역 아이패스도 오는 8월부터 시행합니다. 광역 아이패스는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시민이 8만 원을 내면 30일간 인천시 광역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430여 채를 매입한 뒤 전세보증금 117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 5부는 사기 혐의로 41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인천과 경기, 고양, 의정부 등 수도권 일대 빌라와 다세대 주택 임차인 9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1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도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주택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매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A씨와 함께 범행한 부동산 중개 브로커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가 전공의 집단 행동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과 휴일 진료 가능한 병의원을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기존 73곳이었던 야간 휴일 진료 가능 병의원을 34곳 추가해 107곳으로 늘리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야간 휴일 진료 가능 병의원은 서울시 누리집 동네 문 여는 병의원 정보 제공과 자치구 누리집 응급의료 포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120 다산 콜센터와 119 구급 상황관리센터로 연락하면 야간 휴일 진료 가능 병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